자, 오늘 마지막 12차 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로는 90페이지, 91, 94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9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해당한 내용인데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엔 첫 번째 공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해당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을 행사하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고 또래를 지배하려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자,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를 한대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변명할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몰랐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죠? 예, 이러한 공격성에 의해서 학교폭력을 유발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통스러운 걸 알아. 하지만은, 너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너를 패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부정적 자아 개념에 의한 보상적 수단이다. 그 친구들 보통 대체적인,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제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예, 그런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바뀌게 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불행한 놈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런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좋은 것 같아. 이거 좀 세 번째 거하고 좀 연관되어 있죠. 그죠? 분노와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쨌건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상대방에게 가해를 입혀서는 안 되죠. 예, 예전에는요,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와는 상대적으로 법에 저촉을 받는 대상들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의 학교를요, 조그만한 사회 집단이라고 봤고, 그 사회 집단 안에서는, 법보다는, 예, 그런 이제 강자의, 그러니까 좀 싸움을 깨나 하는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이던 세상이 사실 예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심지어서는 경찰이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학교 안에 무법천지라는 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는요, 그냥 힘 깨나 쓰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방식, 이런 개념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잘못하면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인생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려도 지나치지도 않고요. 예, 제가 그 정도로 사실 학교 폭력을 많이 증오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적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런 잘못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가정적 요인인데, 뭐 부모가 강압적이라든지 또는 비일관적으로 뭐 이렇게 때린다든가, 그러니까 때릴 때는 막 때렸다가 뭐 잘할 때는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할 때도 막 때렸다가 갑자기 막 칭찬해주고, 일관적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하다가도 막 때리기도 하고, 또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대화가 부족하면서 오해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적절한 훈육 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폭력의 모방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런 폭력적인 행태를 보고 자라온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의 부모님도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학교 요인입니다. 자,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교사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 주로 생기는데, 사실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야 하죠. 그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가해를 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냥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으면 어떤 불만인지 얘기를 하고, 그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제가 요즘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요 라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생님한테 잘못이 있다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해서 원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요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을 일으켰다라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폭력적 행태 이러는데, 야, 우리 친구들이 쟤를 다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서 괴롭히는 거야. 왜? 인싸가 되려면. 이것도 좀 얘기하기 좀 그래요. 이것도 뭐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쵸? 지금껏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분석하자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는데요. 요즘 만화, 게임, 소설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빠진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되게 선정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향을 받아서 학교 폭력을 일으킬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례,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예전 동창 중에서도 되게 얌전히 잘 지냈던 친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뭐 조폭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잘 산다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건 학교 폭력을 하건 또는 사회에서 폭력을 가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좀 살기가 많이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폭력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요, 96페이지에 보시면은, 페이지 96페이지에 보시면은 학교 폭력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쭉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딱 들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측면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만 제가 넣었어요.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대책, 자, 예방 교육의 필요성인데,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예방 교육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을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처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학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 진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한다라는 이 교과서 내용에 제가 100%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부모님들의 대다수의 인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애가 아닌데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폭력에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실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 폭력에만큼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안 되지. 안 되는데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죠. 고의죠.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다 재판장 가서 이런 얘기를 저는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모의 인식도 사실 올바르지는 않죠.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닐 것이다. 평소에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정적 요인에 대해서 부모 대상으로 교육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은 학생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유 없는 학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수인 학교폭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차시 과제물인데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 이거는 제가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쓰시고요. 안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 11, 12차시 과제물을 제가 다 부여를 했는데 웬만하면 과제물 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차 등교 계약일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던 이게 목표 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자꾸 온라인 수업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일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다루었던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중립성을 위해서 안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많이 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번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만큼 조금 세게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만약에 기분이 나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저는 학교 폭력은 정말 강력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좀 더 윤택한 것도 윤택한 거지만은 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세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8쪽에 남아있는 사례 탐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다른 문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